안녕하세요. 이번 88올림픽 기념학술대회 100일주년 기념 100일인 100일 강의 중에서 코로나19 비만 인구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체활동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장희승입니다.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잠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장희승 웰니스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백병원 비만클리닉의 운동처방사와 한양대학교 체육대학의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비만 인구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체활동 증진 방안입니다.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가 되었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만 인구 증가의 심각성이 확연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되어 비만을 초래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유병률보다 다른 질병의 유병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코로나에 대하여는 전 세계인이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이 됐다는 의미에서 코로나19로 명명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성질이 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원둘레의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형태의 왕관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며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타인을 편하게 만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행사나 모임 등도 간소화되거나 취소가 되어 행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이나 장례식 등의 문화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운동시설의 이용 제한으로 사람들의 운동량과 신체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운동량과 신체활동량의 저하는 사람들의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체중은 증가시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신체활동량의 저하는 비만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량의 축소로 인하여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비만이나 과체중이 코로나19로 중증을 앓거나 사망할 위험을 높인다는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저널 랜싯의 에디터 리처드 호튼 박사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대사증후군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이며 이는 코로나19가 잦아든 후에도 각국의 건강 상태에 지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204개국의 질병과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비감염성 질환의 꾸준한 증가가 코로나19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기고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장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대책 중에서 비만에 의한 생리적 대사장애가 대사증후군 소견과 함께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며
면역 반응이 손상되거나 염증 상태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만성염증은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 생산을 보이며 급속하게 질병을 진행시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비만율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성인 비만율이 매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당뇨병, 고혈압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비만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체중에서 키의 제곱을 나눈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BMI 18.5에서 24.9까지, 한국은 BMI 18.5에서 22.9까지를 정상의 범위로 보며 세계보건기구는 BMI 30 이상, 한국은 BMI 25 이상을 비만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사망률 위험도에 따라서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비만 여부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식은 허리둘레가 되겠습니다. 허리둘레가 94cm 이상이거나 이상인 남성이거나 80cm 이상인 여성은 비만 관련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 체중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에 심각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비만 인구 증가에 관한 그래프를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체중에 변화가 있는가의 질문에 46%가 3kg 정도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51%, 남성의 42%가 증가하였다고 하고 성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20대에서 50대 사이를 보면 30대의 체중 증가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40대에서도 비슷하게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모든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량이 제한됨에 따라서 소비되는 열량의 감소로 이는 체중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신체활동량이 얼마만큼 줄었는지에 관한 조사 내용도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코로나19 발생 전 적어도 주 3, 4회 운동을 하던 사람이 28%였다면 코로나 이후 15%로 줄어 절반 정도가 운동 빈도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18%에서 32%까지 증가를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영상 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과 신체활동을 굳이 구분하여 보자면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수축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몸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활동을 바로 신체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활동의 한 종류로서 계획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운동뿐만 아니라 신체활동량 또한 많은 감소가 있다는 것을 모두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 신체활동량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내 자전거나 트레드밀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크린에 실내 자전거를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내 자전거나 트레드밀은 처음에 장비 구입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수 있으며 공간적인 제약이나 혹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홈트레이닝 중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이 비디오 게임이나 혹은 유튜브의 운동 채널을 이용하여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기기를 TV에 연결을 하거나 혹은 링이나 스틱을 들고 게임하듯이 운동을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또한 처음에 상당량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홈트레이닝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의 운동 채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작은 소도구의 구입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검색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운동의 종류를 넣게 되면 근력이나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혹은 유연성 등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따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며 갑갑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활동량 증가를 위한 실외 운동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선택하여서 혼자 혹은 두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빨리 걷거나 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고 별다른 기기 등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깅 또는 걷기가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6월 달릴 때 마스크 착용이 좋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의학 및 스포츠 관련 해외 학회에서도 달리기와 같은 실외 운동을 할 때 마스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제언을 하였습니다.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체내 이산화탄소가 늘고 산소가 줄어 호흡 부전이나 의식 상실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열 발산을 방해를 해서 그 열중증 위험도 따르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이 됩니다. 통상 호흡으로 인한 비말은 극히 짧은 시간에 마르게 되는데 가래와 같은 침도 2m 전후에서 떨어지거나 건조되어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야외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바이러스는 옅어지고 건조도 잘 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더 낮아진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속보나 조깅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시간대나 장소를 선택해서 혼자 하도록 하며 앞사람과의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이스를 조절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거나 가까이 있을 때는 소매나 손수건으로 코나 입을 가리며 외부에 있는 운동기구는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신체활동 증진 방안으로 실내에서 혹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계획, 첫 번째로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는 것인데요. 빈도, 강도, 시간, 형태를 나타내는 FITT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할 것인가? 한 번에 몇 시간 혹은 몇 분 운동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할 것인가? 또한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동 계획 두 번째로 스스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5W1
H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지 않으면 하루 이틀 미루게 되고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획표를 만드는 예를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느낄 때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훗날 많은 시간을 병원에 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러분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8올림픽 기념학술대회 100일주년 100일인 100일 강의 장희승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